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서 보이는 나와 진짜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과 실제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 사이에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으로 외모나 소유물, 직업, 사회적 위치 등의 외부 환경에 의존해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수식어도 붙지 않는 내가 느끼는 나의 존재 상태입니다.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불안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불행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보이는 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진짜 나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을 쓰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사회와 타인들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그렇게 아둥바둥 스스로가 정한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진짜 나는 무엇인지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나요? 타인들이 말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겉모습의 당신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진짜 나를 마주하고 바라보기는 하신가요? 한창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져 인기가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바빴던 저도 어느 순간 자신이 외부 환경에 의존해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행복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나를 찾으러 내면으로 들어가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기쁨이라곤 찾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당장 나에게 어떻게 격려의 말을 할지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요. 예쁜 아이들의 멋진 가족도 두었고 카이로프랙토로서 성공도 했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세계 곳곳의 색다른 곳들도 여행도 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인가? 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쓴 책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감정적, 논리적으로 적절한 말을 해주었을 테지만 나에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을 하러 주말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는 시기였다. 어떤 때는 사흘 동안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너무 바빠서 정작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나 자신은 실행할 시간도 없었다. 불안한 때였다. 나의 모든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었고 여행과 강연을 하면서 맛보는 기쁨은 참된 기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는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강연이나 인터뷰가 없거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면 공허감을 느꼈다. 물론 밖으로 보이는 나의 외부적인 모습들은 훌륭했다. 강연을 하는 모습, 비행기 이동 중에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 공항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수십 통의 이메일에 답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보았다면 내가 꽤 행복해 보였노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순간을 나에게 물어보았어도 나는 아마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내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전 행운아예요. 그러나 모든 외부 자극에서 벗어난 조용한 순간에 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면 완전히 다르게 대답했을 것이다. 무언가 잘못됐어요. 난 불안해요. 모든 게 늘 똑같게만 느껴져요. 무언가 빠져 있어요. 그날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방문하는 도시들, 여행하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조 디스펜자라고 불리는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상이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누군가가 없을 때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내가 행복이라고 지각하는 모든 것은 단지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환경에 완전히 중독되었으며 이런 감정 중독을 강화하는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행복이 내 안에서 온다는 말을 100만 번쯤은 들었지만 이 말이 이때만큼 나에게 와 닿은 적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았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내 두 손을 상상했다. 한 손 위에 다른 한 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서로 떨어진 모습이었다. 위쪽 손은 밖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래쪽 손은 내 안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인간이란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실체, 보이는 나와 진짜 나라는 이원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는 나는 내가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 혹은 겉모습을 말한다. 이 자아는 다른 이들에게 외적으로 일관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보이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겉모습으로서의 나, 가면을 쓴 나이다. 진짜 나는 내가 느끼는 방식, 특히 외부 환경에 정신을 쏟지 않을 때 내가 느끼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삶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익숙한 감정들이다. 바로 숨기고 있는 나의 감정들이다.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걱정, 판단, 우울, 거만함, 증오와 같은 중독적인 감정 상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보이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격을 키우게 된다. 보이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고 진짜 나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경험, 사물, 사람과도 떨어져서 나 혼자 느끼는 존재 상태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이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옷을 입는다. 이것이 정체성을 형성한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경험을 재창조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상응하는 감정들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투사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 동일시하면서 외부 세계에 접속한다. 보이는 나는 전면에 드러나는 성격이 되고 우리는 누군가로 기억되기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한다. 이 누군가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진짜 느낌을 숨기거나 공허한 느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난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 나는 이런 곳에도 가보았어.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 나는 이런 회사에서 일해. 나는 성공했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외부 현실이 주는 자극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진짜 나는 다르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 따른 수치심과 분노,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느끼는 죽음이나 사후에 대한 두려움, 언제나 완벽한 성취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느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데서 오는 열등감, 세상이 원하는 외모가 아니라는 강박적인 생각, 이러한 느낌들이 바로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며 밖으로 투사하고 있는 이미지 뒤에 숨은 진정한 자아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인 척한다. 이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일련의 기억된 자동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우리가 진짜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습 속에서는 진짜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짜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다. 진짜 나는 다른 이들이 과연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줄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다. 특히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린 시절에 이런 가면을 많이 만들어 쓴다. 10대들은 마치 옷을 한번 걸쳐보는 것처럼 여러 정체성을 입어본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입는 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상대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10대를 불안정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것이다. 그러기에 10대 청소년들은 다수 속에 섞여 있을 때 안정감을 찾는다.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수가 있는 쪽을 택해 거기에 적응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무섭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있으면 훨씬 덜 겁나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할 그룹을 선택하고 그 독약을 마신다. 결국 내가 선택한 정체성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옷에 자신을 맞추며 성장해 간다. 불안감과 함께 엄청난 자의식에 휩싸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진다.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 모습인가? 하지만 곧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쪽을 택한다.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격이 완성되는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되면 우리는 웬만한 삶의 경험들은 다 하게 된다. 그래서 경험의 결과를 대부분 잘 예측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해보기도 전에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아는 것이다. 이미 좋고 나쁜 인간관계들도 경험해보았고 직장에서 경쟁도 해보았다. 상실의 고통도 겪었고 성공도 해보았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삶의 미묘한 뉘앙스도 분간할 줄 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기도 전에 그게 어떤 느낌일지 예상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한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식 뒤편에서 일어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일이 어떤 느낌을 줄지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진짜 모습에서 받게 될 느낌을 피할 수 있는지 이미 아는 것이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들면 어떻게 해도 공허한 느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매일 아침 우리는 똑같은 사람처럼 느끼며 일어난다. 당신이 고통이나 죄책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매달리던 주변 환경도 이제 더 이상 그 느낌들을 없애지 못한다. 바깥 세상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똑같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해 바깥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든다. 새 스포츠카를 사고 보트를 임대한다.
긴 휴가를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교 모임에 참여한다. 어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하고 어떤 이들은 실내 장식을 새로 하거나 집을 개조한다. 색다른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해보지만 이런 모든 노력은 헛수고이다. 감정적으로 새로움이 사라지면 그들은 진짜 나로 돌아간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오는 느낌을 계속 느끼기 위해 이제껏 살아오던 대로 똑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그들이 하던 대로 하면 할수록, 즉,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면 할수록 진짜 나에 대한 느낌은 더 분명해진다. 공허함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주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정을 걷잡을 수 없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하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다. 우리는 순식간에 자신의 감정을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다. 시트콤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미친 듯이 웃다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경쟁적이 될 수 있다. 그러곤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젖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외부의 자극은 피하고 싶은 내부의 감정들로부터 주의를 쉽게 분산시켜준다. 첨단 기술은 주의를 분산시키기에 아주 훌륭한 도구이며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을 바꿈으로써 내부의 화학 물질을 바꾸고 느낌을 바꿀 수 있다. 외부의 어떤 것이 내면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든다면 진짜 나를 피해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 그것에 의존할 것이다. 꼭 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좋다. 순간적으로 짜릿함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내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 외적인 것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외부 세계에 붙잡아 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 끝도 없는 구덩이를 계속 파헤칠 것이다. 공허함에서 벗어나면서 맨 처음 경험한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짜 나와 다르게 느끼고 싶어서 자극을 과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결국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어떤 느낌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삶의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감추려 애쓰는 대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큰 질문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신은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는 과연 성공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들어서는 것은 환상에서 조금씩 벗어나 외부의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느끼는 방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 투사하는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며 마음과 몸을 계속 외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게 된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헛된 시도가
눈앞의 느낌들만 추구하며 살게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다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고개처럼 삶도 조만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들은 이제 오랫동안 피하려 애써온 내면의 느낌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한다. 자기 성찰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 더 이상 소용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마침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게임을 멈추고 환상에서 벗어난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진짜 나의 모습에 솔직해진다. 무엇을 잃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환상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자신의 진짜 느낌과 대면한 이들은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도 난 상관없어. 이제 더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데 집착하지 않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끝이야. 난 이 사슬에서 자유롭고 싶어.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영혼이 깨어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을 말하라고 툭 치는 순간이다. 거짓은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쇼핑 중독이든 술이나 약물이든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일 중독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의 근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나에 대한 느낌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고통, 걱정, 우울함, 불안감 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에 중독이 됩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유효기간이 엄청나게 짧고 다음에는 더 큰 강도의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걸 다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바깥에서 자신을 달래줄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절망과 공허 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 박사는 감정적인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중독 뒤에는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기억된 감정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서 일어난 두려움, 불안감, 나약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거기에서 생긴 나라는 정체성이 억눌려 있기에 우리는 그 감정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자 외부의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고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서 놓아주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감정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갇혀버린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는 여기에서 명상을 통해 관찰의 힘을 이용하라고 말하는데요. 명상을 하면 삶에 큰 영향을 주던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마주하게 되고 이렇게 마주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 중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의 간극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는 그 간극을 유지하느라 애썼던 에너지가 풀려나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명상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명상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정말 명상을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의심이 들진 않나요? 명상이란 꼭 어디에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도인들이 수행하듯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나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아무런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객석에서 배우를 바라보듯 그렇게 나의 행동 하나하나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외부 환경에 한없이 이끌리는 나를 제자리로 끌어올 수 있고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의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